오늘은 미나리를 먹으면 암이 생길 수 있다는 충격적인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미나리는 우리가 자주 먹는 식품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나리는 해독 작용과 혈액을 맑게 해주는 효능이 있어서 옛날부터 건강에 큰 도움이 되는 채소로 알려져 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좋은 미나리가 어디에 암이 생기게 만드는 것일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미나리 먹기 전 이것부터 꼭 확인한 후에 드셔야 합니다. 이걸 모르고 먹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 담도에 암이 생겨서 소리 없이 진행되고 생명을 위협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미나리를 어떻게 먹을 때 암이 발생하게 되는지, 어떻게 먹어야 안전한지 몽땅 알려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여러가지 음식에 들어가는 미나리니만큼 오늘 영상 꼭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년 생활정보의 모든 것 조회사 정성시대입니다. 미나리 자주 드시나요? 미나리는 여러 가지 효능이 있어서 옛날부터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고 했는데요. 미나리를 섭취하면 온갖 독소를 해독할 뿐만 아니라 혈액을 맑게 하고 갈증 해소와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특히 알칼리성 식품인 미나리는 중금속 정화 작용에 탁월한 효능이 있어서 몸속에 쌓여있는 중금속을 흡수해 몸 밖으로 배출시키고 혈액을 정화해주는 작용까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미나리를 섭취하는 게 중금속 해독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는데요. 보거탕에도 미나리가 들어가는데 그 이유도 혹시 남아있을 보거독을 중화시키기 위해 미나리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미나리에 함유되어 있는 페르시카린과 이소람네딘이라는 성분이 간에 쌓인 노폐물과 독성 물질을 해독하고 간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해독 작용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술을 마시고 난 후 숙취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또 미나리에는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미나리에 들어있는 칼륨은 나트륨 배출과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작용으로 혈액순환에 큰 도움을 줘서 심근경색, 뇌졸중, 고혈압 이런 혈관 관련 질환을 막아준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항염 작용과 식이섬유가 많아서 변비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 건강에 큰 도움이 되는 미나리가 암을 막아주겠지 무슨 암을 만든다는 얘기냐? 난 미나리 그렇게 먹었는데도 멀쩡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우선 미나리가 담도암을 만든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담도암이란 어디에 있는 장기고 어떤 일을 하는 장기인지부터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담도는 간에서 만들어지는 담즙을 담낭, 십이지장까지 운반하는 길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생긴 암이 담도암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담도암은 조기 발견이 어려워서 생존율이 아주 낮다는 것입니다. 국내에서 전체 암 발생 순위 8위가 될 정도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5년 생존율은 약 30%에 불과할 정도로 예후가 아주 나쁜 암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담도암도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는 게 특징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다 어느 정도 진행되면 간 기능 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되거나 또는 복통과 황달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특히 황달이 나타나면 담도암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 이럴 땐 얼른 병원을 가셔야 합니다. 그러면 생존율이 낮은 담도암이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 때문일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충격적인 것은 담도암을 일으키는 가장 명확한 원인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기생충인 간흡충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담도암의 발생 원인 1위를 간흡충으로 인정했다고 하는데요. 세계보건기구가 인정할 정도로 담도암 원인이 간흡충, 기생충 때문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간흡충은 어떻게 우리 몸속으로 들어갔을까요? 간흡충은 민물고기를 날 것으로 먹을 때 감염되기도 하지만 민물에서 키운 생미나리를 섭취할 때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 감염된다고 했는데요. 특히 간흡충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감염률이 높은 기생충이라는 겁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흡충은 이렇게 민물고기를 익히지 않고 먹거나 민물에서 자란 생미나리를 섭취할 때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서 위장과 연결된 십이지장에서 성장한 후 십이지장과 연결된 담관을 따라 이동하고 담관 중간 부위에서 성충이 된다고 하는데요. 간흡충에 감염되면 성충이 되기까지 3, 4주가 걸리고 성충이 낳은 충란은 담즙과 함께 대변으로 배출되어서 또다시 감염시키는 일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소름 끼치는 것은 담도에 도착한 간흡충은 담도에서 3, 4년을 살기도 하고 길게는 2, 30년 동안 아주 오랫동안 살면서 염증을 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 염증이 오래되면 암으로 진행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물고기를 많이 먹는 우리나라와 태국, 중국 이런 아시아에서 담도암이 많이 발생한다고 했는데요. 특히 담도암은 70세 내외 노년층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간흡충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끔찍한 것은 간흡충에 감염되면 간흡충 수에 따라 다양한 증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만약 적은 수의 간흡충에 감염되었다면 증상이 아예 없거나 가볍게 나타나지만 그러나 100마리 이상의 간흡충에 감염되었을 경우는 피로감, 식욕부진, 메스꺼움, 복부 불쾌감, 상복부 통증, 설사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미나리를 절대 먹지 말라는 얘기냐? 아닙니다. 무서운 담도암을 막으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담도암 위험 인자인 간흡충에 감염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고 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민물고기를 날것으로 먹거나 민물에서 자란 미나리를 생으로 먹지 말고 익혀서 먹으면 안전합니다. 그런데 요즘 농약을 많이 치니까 기생충은 걱정할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충격적인 것은 토양 매개성 기생충 질환은 감소 추세지만 식습관에 의해 발생하는 식품 매개 기생충 감염은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담도암을 무섭다고 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담도암이 진행되면 수도 파이프처럼 생긴 담도가 점점 두꺼워지는 형태로 진행하고 그렇게 좁아지다가 막히면서 담즙 배출이 안 돼서 생명을 위협받게 된다 이겁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담도암 환자의 80%가 암이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수술하기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담도암 원인이 간흡충 때문이라면 구충제 약을 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간흡충은 약국에서 누구나 구매할 수 있는 구충제로는 죽일 수 없다고 합니다. 감염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동네 병원 내과에 가셔서 혈액과 대변 검사로 간흡충 검사를 하시고 약을 처방받아서 드셔야 합니다. 오늘은 예후가 안 좋다는 담관암 원인이 민물고기와 민물에서 자란 생미나리 때문이라는 정보를 알아봤는데요. 담관암에 걸리지 않으려면 민물에서 자란 미나리와 민물고기는 꼭 익혀서 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